자, 얘들 안녕. 오랜만에 뭐 이제 또 수업 아니에 수업을 하는데 별풍선 알죠? 뭐 기본적으로 뭐 10개가 아니라 100개씩은 수업 준비해 주시고 수업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서 일단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래도 좀 알차게 보내야 하는 거니까 우리 진도 수원 같은 경우에 먼저 수업 계획을 좀 잡고 갈게. 수원하고 일단 수투를 그러니까 미적분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쟁이하고 수투는 이제 맞불 교과서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수원하고 수투 좀 내용을 좀 약간 진도가 좀 빠르진 않을 거고 좀 복습도 하면서 진도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수원하고 미적분을 들어갈 거야. 이반에서는 수원하고 미적분을 들어갈 거고 미적분은 바이블로 볼 거고 바이블 수원은 그 뭐로 할 거냐면 그 블랙라벨이니까 요거를 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까지는 수원 수투를 좀 마무리를 할게. 진도를 좀 약간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앞에 좀 못하는 것도 있고 까먹은 것도 분명히 많을 거거든. 일단 수원 같은 경우는 수학적 기납법 이거 좀 설명하고 야 우리 얘들아 채팅창 좀 말해봐. 수학적 기납법 개념은 다 했지 우리? 개념은 다 했니? 문제풀이로 좀 들어갈까? 개념은 다 했나? 한번 봐봐. 쳐줘. 왜냐하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의사소통 한 10초마다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라 바로바로 안 들어오는 거라 개념 했냐 안 했냐만 말해줄래? 개념은 다 했지. 그러면 문제풀이로 좀 들어가고 오늘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일단은 이거는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할게. 월요일날 수요일날 정도로 해서 화요일하고 연이어서 하자. 그냥 화수 일단 이렇게 이틀 정도 해서 끝내고 그럼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수투는 목요일하고 목금 토일을 해가지고 적분 마무리를 할게요. 적분 아마 활용이겠지. 활용 개념 했지만 또 까먹었을 거라고. 그래서 적분 개념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개념 좀 할 테니까 그 맞풀 교과서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요렇게 계획을 잡을 거고 그리고 수업 방식을 좀 설명할게. 만약에 우리가 오늘 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숙제가 나갈 거 아니야. 숙제는 매일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해주셔야 돼. 숙제는 매일 인증사진을 톡방 또는 문자로 보내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보내주셔야 돼. 번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번호를 여러분이 남겨주셔야 돼요. 응? 그래야 선생님이 그걸 피드백을 해서 여러분이 그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어떤 걸 모르는지를 좀 미리 전날에 수합을 해서 그 다음날에 수업으로 반영을 할게. 뭐 어떻게 보면 바로 즉석으로 질문을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아마 지금 인강은 당분간은 쭉 해야 할 것 같아. 당분간 뭐 학교도 23일까지 학교도 뭐 지금 시험 방법에 학원이 오픈됐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일단 인강으로라도 일단 수업을 뭐 우리가 그렇다고 소홀히 하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숙제도 꾸준히 하고 인지사 보내고 그다음에 주말 그러니까 마지막 일요일날은 그러니까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간 테스트가 있어. 주간 테스트.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내가 주간 테스트를 줄 거야. 톡방에 올릴 거거든. 톡방에 올릴 건데 톡방에 올리면 여러분이 풀면 주간 테스트로 답을 불러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줄 거야. 자기가 푼 다음에 근데 답을 볼 때 너무 부끄러우면 개인톡으로 보내도 돼. 개인톡으로 보내서 여러분이 뭐 점수 채점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주간 테스트 해설은 일요일날 주간 테스트 해설을 할 테니까 그 주에 배웠던 거 시험 보면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그거 말고는 딱히 이건 몇 문제 정도냐면 한 10문항 정도? 뭐 수원이 좀 적으면 수원 한 4문항, 수투 6문항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간 테스트를 보는 걸로 할게.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오늘 수업을 진행할게요. 이해가 됐나요? 수원 수투 이번 주까지 나가고 다음 주에는 수원 미적분.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교재를 준비해도 되고 학원에 있는데 학원에 오기가 좀 힘든 친구들은 교재를 따로 서점에서 사면 될 것 같아. 이건 됐고 숙제는 매일매일 인증사진으로 나한테 보내줘도 귀찮더라도 아니면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숙제 사진이 안 왔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번거로움 안 줄 거지? 그리고 톡하고 문자로 반드시 보내고 질응답 같은 경우도 그 톡이나 아니면 개인톡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톡방에 올려도 괜찮아. 그래 애들이 공유하는 것도 괜찮은 거니까 톡방에 올려서 그 번호 같은 거 올려주시면 내가 그걸 다음날 수집을 할 거고 토요일날 수업 끝나고 한 6시 정도에 주간 테스트가 나갈 건지 아니면 내가 하여튼 토요일날 주간 테스트 나갈 거야. 주간 나가면 일요일날 그걸 가지고 해설할 거니까 반드시 토요일날 여러분이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봐야 하고 그거 가지고 일요일날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안내 뭐 컬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걸 할게. 자, 요거는 마무리를 할게요. 방송용 마이크가 따로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그 한번 들렸다가 방송 마이크를 다시 갖고 와서 오늘 목소리가 좀 약간 생 목소리라 방송에서 듣는 목소리가 아니잖아, 그지?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수업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고쳐나가자고. 자, 먼저 문제를 좀 볼게요. 나 지금 PTP 좀 킬게. 자, 일단 뭐 개념은 했는데 그래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기본 점화식 약간 복습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심화적인 문제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할게요. 오늘 내일 좀 풀어야 하는 거니까 좀 뭐 제가 아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일단 기본 개념 좀 할게. 일단은 1번부터 한번 봐보면 1번 같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개차수열이죠. 연속된 1번 문장이 두 녀석의 차이가 n 더하기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야. 응? 1번 문제 보면 그러면 이런 문제 보면 4번장을 구하라고 했는데 원래 일반의 교육과정에서는 추론하는 거지만 이런 차 문제는 선생님이 시그마를 활용하라고 했죠. 첫 번장이 주어졌잖아. 그럼 첫 번장이 주어졌으면 시그마를 양변에 이렇게 취해주는 거야. 시그마를 양변에 취해주면 얘들아 여기 n이 1에서부터 몇 번장까지 하면 3이라고 쓰면 n이 1에서부터 3까지를 하면 이렇게 연속된 두 함수값의 차에 관한 계산 문제는 어떻게 계산한다? 다시 말하지만 큰 거에다가 3을 대입하고 작은 거에다가 1을 대입하면 왼쪽의 항이 A 4번장과 A 첫 번장 차로 이렇게 남는단 말이지. 간단하게. 그죠? 우변은 이게 n에 관한 1차식이면 시그마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1차식이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합은 등차 중앙.
첫 번장부터 세 번장까지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뭐죠? 두 번장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맞지? n 대신에 2 대입하면 4가 되지. 근데 항수가 몇 개니까? 항수가 3개니까 3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요 시그마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죠. 그러면 A4라는 것은 3, 4, 12에다가 첫 번장이 얼마니까? 2니까 1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연속된 두 함수값의 비율이야. 연속된 두 함수값의 비율이 지금 뭐라고 줬냐면 n 더하기 1하고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장인데 네 번장까지 뭐라고 이런 연속된 두 함수값의 비율, 이거는 뭐를 이용하면 편할까요? 바로 파이를 이용하면 편하죠. 파이는 책이 없어요. 선생님 만든 거야. 책에 어떤 강의를 들어도 이런 수업은 없어요. 내가 선생님한테 가르쳐 줬을 거야. n이 얼마에서부터 1에서부터 3까지 n이 1에서부터 3까지 하면 연속된 두 함수값의 비율의 계산은 큰 거에다가 3을 대입하고 작은 거에다가 2를 대입한 A1분의 A4 이렇게 남는 거야. 그 우변은 무슨 뜻이냐? 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쉽게 말하면 1 대입하면 얼마죠? 3,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5. 그러면 3, 4, 5인데 이걸 한 번에 계산해도 좋고 나중에 팩토리로 만약에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은 5팩을 뭐로 나눈 거다? 2팩으로 나눈 거다. 뭐 이렇게 팩토리를 활용한 계산도 괜찮은 방법이지. 그러면 얘는 120을 뭐니까 2로 나눴으니까 60이 되겠죠. 근데 A1이 얼마니까? 1이니까 A1을 이렇게 곱해봐야 1이 돼서 A4는 60이 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객차와 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넘어갑니다. 너무 똑같은 유형은 조금 뺄게요. 자, 738번 1차 함수 합성 전환식이죠. 1차 함수 합성 전환식은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선생님이 이런 형태꼴 우리 개념 한 번 더 했다고 하더라도 외우냐, 그러니까 본 거랑 자기가 기억하는 거랑 달라. 본 거랑 외운 거랑은 다른 거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 그리고 선생님 중간마다 한 20분마다 한 번씩 전원 출석 체크를 할 거란 말이야. 이름 말하고 자기가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 그냥 틀어만 놓고 안 부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참고를 꼭 한번 확인할게 중간에. 자, 일단은 이거 형태 보게 되면 우리가 an 더하기는 뭐라고 an은 뭐라고 했냐면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줬는데 일반항은 알파 더하기 우리가 a1 마이너스 알파 p의 n-1승인데 여기서 이 알파라는 건 뭐냐면 1-p분의 q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저거는 거의 뭐 10초 컷이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저게 an 더하기 1은 3an 더하기 2가 되는데 먼저 알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1-p분의 q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리고 일반항 an을 말해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첫 번째항이 2라고 했으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3이 되겠죠. 3. 그 다음에 p는 얼마죠? p는 3의 n-1승. 결론은 3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면 3의 5승은 얼마니까? 243이니까. 여기서 1을 빼서 답은 242가 되겠다.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외워도 좋고 개념 정리했듯이 만약에 까먹었다 이거야. 본인이 아이씨 선생님 까먹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유도를 하셔야 돼요. 유도를 만약에 하고 싶은 친구들은 유도를 그 녹화한 거는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좀 빠르게 해서 제가 놓친 부분 나중에 또 봐야 하는 거고 일단 수업을 1시간 20분간 좀 스피드 있게 좀 나갈게. 그 P 더하기 Q가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알파를 먼저 구하는 방법은 이런 뜻이야.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p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일단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알파라는 거는 또 알파 구하는 거 1-p분의 q도 까먹었어. 그런 친구들은 이런 형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되냐면 이거 대신에 y는 x와 px 더하기 q의 교점이니까 알파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파는
P알파 더하기 Q에서 이 방정식을 풀어. 이 방정식을 풀면 이 알파라는 게 1-P분의 Q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만약에 변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변형이 됐을 때에는 공비가 얼마인 P인 무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등비, 아니 AN 빼기 알파다. 그지? 얘가 AN 더하기 빼기 알파고 얘는 AN 빼기 알파니까 얘는 BN이라고 봐봐. 얘는 BN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얘는 BN 더하기 1. 아, 그러면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니까 BN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보라고. B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이 A1-알파고 공비 P의 몇 씁니다? N-1씁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만 넘어간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좀 활용 점화식은 이 1차 합성 점화식으로 다 바꾸는 게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점화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것을 요즘에 변형하는 건 이제 안 배워. 안 배우지만 선생님 가르쳐주는 이유가 이런 게 나중에 심화 어떤 가로놓기 문제나 이런 심화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속도 차이가 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걸로 하자.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등차수는 좀 넘어갈게. 이런 것 좀 넘어가고. 등차수열은 넘어갈게. 등차 등비도 넘어가겠습니다. 등차 등비도 이 정도는 이제 그만하고요. 자, 이 계차 형태 한번 봐볼게요. 자, 수열 AN이 있는데 A1이 1이고 다음에 계차 수열에서 A 7번장을 구해라. 자, 한번 써볼까요? AN 더하기 1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라는 녀석이 2에 N-1승이라고 했고 첫 번장이 주어졌는데 7번장을 구해라. 아, 그럼 시그마를 양변에 취하면 되겠구나. 시그마를 취한다. N이 1에서부터 몇 번장까지 하면 되는 거죠? 7번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연습을 잘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 그렇지. 6번장까지 이렇게 해줘야, 그죠? 큰 거에다가 6을 대입해서 A7이 나올 거고 작은 거에다가 1을 해서 A1이 나온 거겠지? 그게 2의 몇 승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잘 봐야 돼. 무슨 수열합이죠? 등비 수열합 한번 써볼까요? 1부터 대입하면 1, 2의 제곱 언제까지? 2의 5승까지 합이니까. 자, 등비 수열합은 이거 다음 항 2의 몇 승? 6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6 대입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뭐야? 2의 6승이지. 그래서 첫째 항을 빼는 거야. 첫째 항을 빼고 그 다음 공비가 뭐니까 2-1이니까 쓰가 많아져. 따라서 A7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했잖아. 1이라고 했으니까 A6승, 그래서 64가 되겠다. 이렇게 계차수열은 시그마를 활용하면 되고, 파이는 다시 말하지만 연속된 두 함수가 비율에 관한 대비수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746번 74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죠. 저번에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것도 한번 특성점화식으로 한번 보여봤지만 그건 뭐 변형하는 방법이고요. 뭐 보통 수능에서는 그 변형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와. 그럼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9번장을 구해보라고 하면 나열추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은 여러분이 뭐 화통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어지기보다는 이 어떤 상황을 준 다음에 특히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관계식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지? 관계식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우리 예를 한번 복습 또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번에 이런 걸 해볼까? 내가 검은색하고 흰돌을 배열하는데 이 문제를 내가 경우수 문제로 만들어 볼게. 흰돌과 검은색이 있는데 검은돌 다음에는 흰돌과 검은색이 올 수 있대요. 그런데 흰돌 다음에는 반드시 검은돌이 올 수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흰돌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9개 칸을 흰돌과 검은색을 가지고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냈다고 하자. 자, 흰돌과 검은돌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규칙을 가지고 9개 칸을 배열하는 그런 방법의 수를 내가 A9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N이라는 건 이런 거지. AN이라는 것은 N개 칸을 채우는 방법의 수라고 할 때
A9는 다른 게 아니라 9개 칸을 채우는 방법의 수라고 했다고 하자. 근데 그건 어떤 방법이 있을 거냐면 이런 방법이 있대. 관계식을 잡는 거야. 관계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an 더하기 2라는 것은 n 더하기 2에 대한 n 더하기 2개의 칸을 채우는 방법의 수가 an 더하기 2겠지. 근데 이게 크게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끝이 만약에 흰돌이라고 하면 보자. 끝이 흰돌이라고 하면 앞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반드시 검은색이 와야겠지. 끝이 만약에 끝이 흰돌이라고 하면 앞에는 반드시 검은색 돌이 와야 돼. 흰색이 오다. 그럼 몇 개의 칸만 채우면 돼? n개의 칸만 나머지 칸을 채우면 되거든. 그런 경우의 수가 뭐가 될 거냐면 am이 될 거예요. 근데 끝이 만약에 검은색이야. 끝이 만약에 검은색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끝이 검은색일 때는 앞에 흰돌이도 와도 되고 검은돌이 와도 되잖아. 그럴 때는 몇 개의 칸을? n 더하기 1개의 칸을 채워야겠지. 그치? 맞아요? 그런 경우의 수는 우리가 an 더하기 1이다 이런 관계식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 서로 배반이니까 두 놈을 더한 녀석이 an 더하기가 된다. 너희들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로 관계 잡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검은색 돌이 오는 경우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만들게. 뭐 흰색 돌을 만들. 그럼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이런 식으로 관계식 잡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이 문제는 그냥 여기 나열만 이런 걸 알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나머지는 금방 구하잖아요. 첫 번째 항 한 가지, 두 번째 항은 두 가지, 세 번째 항은 뭐 세 가지. 뭐 또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5, 더하면 8, 더하면 14. 뭐 계산 문제죠 그러면. 21 더하면 34.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이면 그 다음 항은 얼마가 되는 거죠? 55가 되겠다. 이렇게 노가다로 푸는 거야. 다른 건 없고요. 야, 오히려 이거 계산, 이 관계식이 주어지면 쉽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주면서 여러분이 저런 관계식을 세우는 게 어려운 거지. 그치? 그래야 쉽게 구하니까. 네. 그런 걸 좀 여러분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피보나치 수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 잡는 건데 이것도 관계식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40톤의 물이 들어있는 물탱크가 있다. 잠깐만 체크를 좀 해볼게 얘들아. 잘 들리나 안 들리나 한번 체크 좀 해볼 테니까 30초만. 잘 들리면 채팅창에 좀 말을 해줄래? 지금 아무나 잘 들리거나 뭐 문제가 안 되면 채팅창에 좀 말해줘. 중간에 처음이니까. 잘 들려? 오케이. 그러면 계속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또 넘어갈게요. 자, 747번 문제를 한번 보면 40톤의 물이 들어있는 물탱크가 있다. 하루에 물탱크에 50%의 물을 사용하고 매일 정오에 10톤의 물을 더 채운다고 하는 N일 후에 물탱크에 새로 물을 채우기 직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할 때 관계식을 잡아라. 그럼 이런 문제 잡을 때 요령을 좀 말해주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가 너무 어렵잖아. 그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어떤 관계식을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좀 추론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뭐예요? 만약 물탱크에 처음에 50톤을 사고 매일 정오에 10리터를 채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만약에 두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이란 게 이런 게 아니야. 첫 번째 항이 어떤 물의 양인데 첫 번째 물의 양의 50%를 사용한다? 그럼 2분의 1이 낫겠지. 50%를 사용했으면. 거기다가 매일 몇 톤의 물을 채워 넣는다? 10톤을 채워 넣는다? 더하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일반화시키면 AN 더하기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AN 더하기 1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은 몇 번? 2번. 이렇게 너무 뭐 일반화를 하기보다는 이건 첫 번째와 두 번째 관계식만 잡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 세우는 것만 알면 요거 한번 복습. 그럼 이런 거 딱 나오는 순간 일반화 AN은 첫째 항을 먼저 구해야 돼. 첫째 항도 한번 구해볼까요? 첫째 항은 일반항 구하라고 했다 하자. 2분의 1 곱하기 첫째 항 처음에 물의 양이 40이었는데 첫째 항이 조심해야 하는 게 첫 번째 항이 40톤이 아니야. 한 번에 시행을 한 후가 첫 번째 항이라는 것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A0항이지. A0항.
그럼 A1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결과, 그러니까 20 더하기 10, 30이 바로 뭐냐면 첫 번장이라는 거.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실래요? 나중에 6번장, 7번장 거라고 나올 때 애들이 실수가 제일 많은 게 40통이 A1인 줄 안단 말이야. 그것만 좀 주의하라. 그러니까 A1은 30이야. 그럼 한번 아까 외웠던 거 한번 써볼까요? 머릿속에 외웠나 한번 써보자. 알파부터 구해. 알파는 1 마이너스 P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이 되는 거야. 이게 알파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더하기 A1이 30이고 알파를 뺀 다음에 P의 몇은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빠르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랑 빠른 거랑은 누가 더 연습을 많이 했냐 그 차이야. 다른 이 없어. 그지? 이런 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됐고요. 이것도 뭐 거의 글 읽고 식 세우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자. 미리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이 진도 나간 데까지 안 푼 문제들은 여러분이 푸는 게 숙제야. 풀었던 문제도 푸는 게 숙제고 그게 다 동그라미 되는지 인증샷만 나한테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음날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카톡방에다가 자기가 이런 문제 어려워요 라고 남기시면 내가 번호를 추합해서 다는 못 풀 수 있어 너무 많으면 적당히 좀 중요하다 많이 공통적으로 모르는 게 많다 그런 분들 위주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증명법인데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 증명법도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 이런 문제는 보통 한 3가지 유형이 있어. 어떤 이런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 패턴의 어떤 수학적 기납법이 있고 아니면 부등식이 들어간 어떤 뭐 수학적 기납법이 있고 그러니까 논증형이 뭐냐면 뭐뭐의 배수다, 뭐는 뭐 무리수다, 어떤 논증형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녀석들의 어떤 공통사는 뭐냐면 이거야. 초기값이 증명하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PK가 참이라는 가정 아래 PK 더하기 1이 참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고 반드시 PK 참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이용한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걸 증명하라고 하니까 한번 볼까요? 당연한 건데 한번 증명해보래요.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명제를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n이 1일 때 이건 서술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변을 먼저 이렇게 써요. 자변. 선생님은 이렇게 써요. 자변은 어떻게 돼요? 1이죠. 밑에 입했으니까.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은 2분의 3의 1승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1. 그래서 따라서 참이다. 오케이. 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3의 k-1승은 2분의 3의 k승 마이너스 1 이걸 뭐 기억이라고 놓자.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걸 이용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걸 증명할 때 기억의 양변에 뭐를 더해주면 양변에 뭐를 더해줘야 할까? 이게 가로놓기겠죠. 나온다면 일단 작년에 요 동네 내신 문제에서 서술형으로 나오기보다는 가로놓기로 나왔어요. 다 학교 선생님들이 가로놓기로 나왔으니까 이게 보통 답이야. 가로해서 이게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결과식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야 돼. 3k승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그죠? 더해주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3의 k-1승인데 내가 3의 k승을 이렇게 더해준 거야. 2분의 3k-1 더하기 3의 k승 이렇게 양변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이용해야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변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변만 이제 정리해보면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을 정리하면 통분하면 2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1에다가 이거 하면 3k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n이 뭐일 때도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보통 맨 마지막은 답은 이거겠죠. 이런 게 보통 가나다에서 많이 나와요. 그죠? 요런 거
이런 거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선생님은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나중에 논술이라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문제 가로 넣기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로가 아니다라고 놓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논증적으로 한번 써보고 나서 비교해보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가로 넣기만 하면 별로 이거 왜 풀어야 하나? 그냥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가로 넣기만 할 거면. 왜냐면 틀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기본형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많어? 실전 2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실전 2번 문제 스텝 2. 스텝 2를 한번 봐보면요. 수열 A인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에 N개의 평균이 뭐 2n-A인이다. 이때 A5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1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일단 문제 상황이 좀 새롭죠. 문제 상황이 새로운 거라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책도 같이 보면서 한번 봐. 자, 일단 평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것들을 다 더했을 때 개수 나눈 거죠. 쉽게 말하면 A1부터 AN을 뭐로 나눴을 때, 그 개수로 나눴을 때 그 값이 지금 2n-1 AN이라고 줬으니까, 따라서 얘를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할까요? SN이라고 할게. NR까지 합이 N을 옆에 곱하면 N 2n-1 AN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관계식에서 뭐를 구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항이에요. 다섯 번째 항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럼 다섯 번째를 구해야 하잖아. 그럼 SN과 AN이 줬을 때 우리가 푸는 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 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S5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죠? S4를 빼면 되는 거 맞지? 응? S5에서 S4를 빼면 되는 거. 한번 써볼게요. 아니면 일반항을 구해놓고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S5는 여기다 5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5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5 대입하면? SN을 일단 구해볼까요, 그냥? SN을 한번 구해볼까? 우리가 SN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걸 써야겠지. 뭐 SN에서 SN-를 한번 빼볼게. SN에서 SN-를 빼보면 자변은 일단 AN이 될 거고요. 우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우변은 이거는 N2n-1 AN에서 마이너스 n-1 2n-3이 되겠지. 왜냐하면 n 대신에 n-를 대입한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을 또 정리하는 거야. 이거를 뭐 여기로 넘어가고 A를 우변으로 넘어갈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n-1, 2n-3, a n-1은, 자, 요거는 정리하면 2n의 제곱 마이너스 n인데 a이 넘으면 빼기 1이잖아. 빼기 1 될 거니까 일수분해를 하잖아. 일수분해를 하면 2, 1, 1, 1,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2n 더하기 1, n-1, an.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 an-을 나눠주고 이걸 나눠볼게. 그럼 따라서 an-1분의 an은 이거 나눠줄 거니까 n-1, n-1 약분되네요 또. n-1 약분되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2n 더하기 1분의 2n-3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나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개비수열이죠. 개비수열인데 A5에 관련된 문제고 A1에 대한 어떤 해석 문제니까 파이를 쳐야 돼. 요 파이를 잘 쳐줘야 하는 거야. n이 2에서부터 해야 초기값이 A1이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5가 나오려면 이거 5라고 쓰면 되겠네. n이 2에서부터 5까지. 자변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변을 정리하면 A1분의 A1이 되는 거죠. 작은 거에다 2 대입하고 큰 거에다가 5 대입하면. 그치?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변은 이거는 좀 뭐 3개니까 그냥 바로 쓸까요? 2 대입하면요. 2 대입하면 얼마죠? 2 대입하면 5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게 되면 2씩 증가하는 거니까 7분의 3이 되는 거고. 그죠? 아니 잠깐만요. 3 대입하면 2, 3 중에서 맞죠? 그 다음에 또 2 증가하면 9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2, 3, 4. 3을 대입하면 9가 되는 거 맞지? 9분의 5가 되고 마지막 5를 대입하게 되면 11분의 얘는 7이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칸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바로 해도 되는 거야. 선생님은 이 방법이 좀 약간 낯선 게 나는 얘가 만약에 FN이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FN 더하기 2니까 큰 거에다가 2개, 작은 거에다가 2개 이렇게 대입해서 큰 거에는 9하고 11이 남고 작은 거에는 1하고 3이 남는 거지. 그럼 따라서 A5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9 곱하기 11분의 3A1이 되는데 문제는 A5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대요. 그때 A1의 최소값인데 그럼 약분이 돼야 하는 거잖아. 약분을 좀 해보면 3 곱하기 얘가 11분의 A1이 되는 거니까 자연수가 되려면 A1은 얼마가 돼야겠다? 33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합에 대한 구조가 주어졌습니다. 합에 대한 구조가 주어졌으니까 Sn 빼기 Sn-를 이용해서 AN을 구하되 S에서 Sn-을 할 때 주의사항은 n이 뭐보다 작거나 클 때만 성립하는 거지 2보다 작거나 클 때만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2부터 출발할 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생님 첫째 항이 만약에 그런 유형일 때는 S1 그러니까 A1이 S1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지만 이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니까. 그치? 두 번째 항부터 우리가 파이를 이용해서 A1분의 A5를 구하고 우변은 이걸 좀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은 한번 써줄까요? 한번? F의 N 더하기 2분의 여기가 Fn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몇 칸 차이 나는 거냐면 2칸 차이 나는 거야. 그럼 큰 거에다가 5 대입한 거, 큰 거에다가 4 대입한 거 이렇게 남고 작은 거에다가 2 대입한 거, 작은 거에다가 3 대입한 게 이렇게 남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숫자가 크면 노가다하기 좀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셔야 이 숫자가 좀 크더라도 여러분이 연산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네. 그게 스텝 2 심화 유형 2번 문제. 이거는 얘네들은 진짜 나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네. 피보나치 수열이라서 이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똑같은 내용이네요. 했었나? 왜 내 머릿속에 있죠? 얘하고 나하고 난 풀어본 사람이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 이거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일단 757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수열이죠. 공차가 얼마라고 줬다? 2라고 줬다 이렇게 캐치하시고 그리고 BN이라는 건 첫째 항이 B1이고 공차가 2분의 1이다. 그럼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까요? AN이라는 거는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가 같다.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는 경우는 그냥 2N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그게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을 때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지. 그 AN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죠? BN이라는 것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차가 2분의 1이고 한번 써보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2. 근데 내가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쓰는 것보다 그냥 일단 공차 이렇게 쓰고 나서 n 대신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럼 빼기 1 하면 되겠지.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이게 바로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면 2분의 1을 묶어버릴까? 2분의 1을 묶어버리면 n 빼기 2가 되겠지. 자, 다음에 시그마 계산이니까 얘랑 곱하래. 얘랑 곱하라고 하면 2하고 2분의 1은 사라지니까. 그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그럼 뭐가 나와요? k-2가 남는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시그마 공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계산 안 할게요. k제곱하고 2k는 여러분이 공식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계산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조화수열도 거의 같은 거니까 이것도 그냥 시그마로 한번 하세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등차수열 문제는 이제 그만 풀고요. 나중에 질문 있으면 좀 푸는 걸로 할게. 이것도 등차수열 문제.
좀 까다롭나?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한데 이것도 한번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는 걸로 할게요. 요거 한번 요거는 보자. 요 대비 쪽은 애들이 노가다를 많이 하니까 좀 쉬워도 이런 건 한번 보자. 요거는 애들아 모든 항이 일단 양수라고 했고요. 특별하죠. 그리고 이 모든 항 양수에서 요 식을 우리가 동치 변형이 되는 거지. an 더하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an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동치가 되는 거죠. an 더하기. 아 이거는 그냥 공비라는 거네. 그냥 공비 등비 수열이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연산할 때 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라고 싶냐면 잘 봐. 이거를 내가 시급 파이로 그냥 표현하는 연습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요걸 한번 써보면 3, 5, 7, 9, 21 이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죠? A에 2K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되죠. K가 1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대리? 한 번에 쓰는 연습을 해줄 거예요. 애들은 그렇잖아. 하나당 노가다를 하잖아. 그 다음에 이것도 분자도 마찬가지야. 6, 뭐 10, 14, 18, 42 이렇게 쓰면 여기 분자에는 A에 뭐라고 쓰면 되는 거죠? 4K 더하기 얼마죠? 더하기 2라고 쓰면 되는 거 맞죠? 공차가 4고 첫째 항이 6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20일이 나오려면 여기 10번장 확인해보자. 10번장 나오면 21번장, 42번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요거는 몇 칸 차이 나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간단한 아래 몇 승이라고 보면 되는 거냐면 요게 4K 더하기 2에서 2K 더하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2K 더하기 1승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형태의 우리가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개념 공부했나요? 이건 상수니까 아래 시그마로 들어가는 거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2K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얘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홀수의 합 한번 써볼까 한번? 등차수랍이니까 이거는 첫째 항이 얼마고 첫째 항이 3이고 끝항이 얼마야? 21이 되고 그 평균 구해놓고 항수가 몇 개? 10개 그러면 얘가 24니까 12 곱하기 10이니까 120 그래서 120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공비가 지금 얼마라고 줬냐면 요걸 보면서 공비 말해볼까요? 공비는 3번장과 12번장의 비율은 12번장을 3번장으로 나눈 게 바로 뭐예요? 아래 몇 승? 아래 9승이 되는 거지. 아래 9승이 27 나누기 3루트 3 그러면 3 약분되면 9가 되고 얘는 또 약분되면 3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오 그러면 이거 어떻게 3의 몇 승이죠? 3의 2분의 3승이라서 R이라는 녀석이 3의 여기다가 2분의 3에다가 9분의 1승을 하면 계산이 왜 들어오냐 이렇게 6분의 1승이죠. 6분의 1승 그러면 3의 6분의 1승을 몇 승 한 거니까 120승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20승이 돼서 3의 20승이 답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나는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런 연산을 빠르게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이런 상수의 어떤 이거는 애들이 많이 모르면 이런 식으로 다 쓴다는 거죠. 아래 뭐 1 대입하면은 3 아래 5승 이렇게 다 쓸 거라는 거지. 맨 처음 아래 21승. 근데 결국은 또 여러분 이걸 계산하면 시그마로 바꿔야 할 거 아니야. 지스크를 더 쓰고 바꿔야 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번에 되면 좋다 이거지. 이런 작업하는 것보다.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좀 더 빨리 1분이라도 1분 1초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사기권 친구들이 하는 연습이야. 예, 그런 연습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1번은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 저번 시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본 기억이 있지? 나만 그런가? 개념만 해. 문제도 원래 여기가 요거 보니까 갑자기 풀었던 기억이 있어. 갑자기. 잠깐만. 한번 이 멘트 말려봐. 다 깨어있나 보자. 별풍선 누가 썼다. 그지? 별풍선 왔네. 땡큐. 야, 우리도 별풍선 좀 쏴. 별풍선 왜 안 쏴? 좋아요. 야, 아이스크림 사 먹게 좀 주고. 오케이, 알겠어.
선생님 목이라도 막으려면 이거 별풍도 하나씩 써야 수업을 하는 거야. 힘들어. 힘들어. 다시 또 수업을 들어갈게. 자,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면요. A1, A3이 뭐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런 형태에서는 등차 등비가 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볼게. 이것이 중근을 가질 때 뭐 이건데 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라는 사실이 일단 딱 떠오르죠. 짝수니까. 그럼 이거의 제곱 반땡의 제곱. 반땡의 제곱은 얼마지? 3an 더하기 1의 제곱. 그거에서 3an 더하기 2를 뺐더니 얘가 0이 되더라. 이걸 판별식 가지고 여러분이 일단은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정리해 봤더니 이 말은 an 더하기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이거 보고 딱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등비 수열이니까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줬으니까 공비는 일단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그죠? 맞아요? 그러면 공비는 3이니까 일단 됐고요. 그럼 B에는 중근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중근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거 방정식에서 중근을 구해야죠. 그럼 중근은 어떻게 되는 거죠? AN으로 묶어본다고 생각해볼까? AN으로 묶었다라고 하면 X의 제곱 더하기 한번 써보는 거야. AN분의 2 루트 3 AN 더하기 1 X 뭐 어찌어찌 이렇게 나갈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게 0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요게 뭐가 될 거냐면 이게 공비 뭐죠? R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의 제곱 더하기 이게 3이니까 6 루트 3X 어찌어찌 될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중근을 가려면 완전제곱형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반의 제곱이면 3 루트 3의 제곱은 얼마야? 27이 되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라서 3 루트 3의 제곱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따라서 이게 0이 되는 그 bn의 정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bn의 정체는 마이너스 3 루트 3이 돼야 하는 거지. 그치? 맞나요? 다시 한번 an으로 묶으면 이렇게 2차식이 될 거고 우리 중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3 루트 3이니까 이거 상수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그 마이너스 9를 10번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90이 되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판별시험이다. 이게 약간 기초적인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심화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얘들아 심화 문제를 만들 때 내가 이런 문제를 내거든. 만약에 요와 유사한 문제인데 내가 만약 등비 수열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등차 수열 문제는 등차 수열에서 내가 한번 여러분한테 문제를 해볼게요.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하자. 근데 AN이 등차 수열이래. AN이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 이 방정식의 두근을 말해보라고 했어. 이 방정식의 두근. AN이 등차 수열인데 요런 AN의 2차 방정식의 두근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문제를 냈어요. 친구들. 어떻게 생각할래? 저거 보면. 잘 생각해봐. 등차 수열인데 AN과 AN 더하기 1과 AN 더하기 2가 관계된 관계식은 딱 이거밖에 없잖아. AN 더하기 1은 2분의 AN 더하기 AN 더하기 2지. 그거 넘겨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 나와야잖아. AN-2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는 0이라는 이 관계식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 얘들아. 이게 등차 수열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AN이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여기 X에다가 뭐를 대입해야겠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지.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이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을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은 이 방정식이 다른 건 몰라도 X 1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X 빼기 1을 인수 가져야 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금방 정리가 되죠. 나머지는 ANX 빼기 왜냐면
최고차는 개수가 AN이니까 끝항은 AN 더하기 2가 돼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N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걸 0이라고 했을 때 그 두 분을 말해보라 보면 1하고 뭐가 되는 거야? AN분의 AN 더하기 2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이라면 내가 이 방정식의 두 근 중 1이 아닌 근을 BN이라고 했을 때 이 BN에 관한 해석 문제를 내겠어요. 나 같으면 선생님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꼴은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판별식 패턴이거나 아니면 등차수열 문제는 이런 단계식이 유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근을 찾는 문제들 그런 거를 연습을 해줘야 할 것 같아. 요 762번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것도 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왠지 했던 것 같아, 그지? 내가 봐도. 근데 한 번 더 보는 거라고 생각하자. 처음인 친구들도 있으니까 또 봐도 괜찮아요. 뭐 봐도 다음 시간에 진리응답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거니까 일단 최대한 보는 걸로 할게. 요 문제도 한번 볼게. 요 문제도 약간 까탈스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나 보자. 먼저 요게 B 10번장 파이라고 써볼까요? 파이 K가 1에서부터 10까지 BK가 2의 10승 1024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자가 주어진 식을 봤더니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만약에 저 식에서 한번 봐보자. 요거는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의 2K-1인 거고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해보자고. K가 1에서부터 N까지 A 2K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만약에 이 두 놈을 만약에 더하면 어떻게 되죠? 두 놈을 더하게 되면 만약에 로그 자변을 한번 써볼게요. 2B, 2N 더하기니까 빼기 로그 2B, 2N-1 얘를 봤더니 얘가 뭐라는 사실을 아냐면 이거랑 더했어. 더하면 어떻게 되죠? K가 1에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얘에서 얘를 더했으니까 1에서부터 2N-까지 더하고 2에서부터 2N까지 더하니까 2N까지 뭐 AK 몇 가지를 써볼게요. 일단 더하는 걸 한번 생각해봤어. 그러면 이거는 자변을 봤더니 자변을 넣으면 로그 2 B2N-1분의 B2N이 될 거고요. 이런 패턴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정리를 못하고 이걸 써먹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더하는 건 아니고 빼볼까 이번엔 빼보면 어떻게 되죠? 더하니까 뭐 방법이 안 나와서 그래. 이번에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볼게. 그러면 더한 형태가 나와서 뭔가 곱셈 형태가 나올 것 같아. 자, 이번엔 요 아래에서 요 위를 한번 빼볼게요. 한번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로그 2 B2N 더하게 될 거고 로그 2 이렇게 할 것 같아. 왠지 알겠지? 감이 잡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A2에서 A1을 빼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차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2, A1 이렇게 A4 마이너스 A3 이거는 이런 식으로 더하고 조작을 한번 해봐야 하는 거지. 문제자가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얘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공차가 되는 거지. 공차 그치? 공차가 몇 번 더해진 거야? N번 더해서 ND가 될 거고. 자변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자변은 로그 2B2N 2N 곱하기 B2N-1이라고 쓰면 되는 건 맞지. 그치?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B2N과 B2N 곱하기 B2N-1이 뭐라고 쓰면 돼?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2에 뭐라고 쓸 수 있어? ND라고 쓸 수 있겠네. 됐어. 왜 이거면 됐냐면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잘 보세요. 어떻게 조작하는지. 얘를 내가 이렇게 고쳐볼게요. K가 1에서부터 5까지 감 잡히세요? B2K-1 곱하기 B2K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죠?
아니 얘는 어떻든 간에 A1부터 B1부터 B10까지 곱이잖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1 대입하면 B1, B2 2 대입하면 B3, B4 그치? 이해되나요? 5 대입하면 B9, B10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안다 이거지. 이 결과가 뭐냐면 지금 그래서 5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2의 ND 한마디로 2의 KD가 된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한다 했죠? 2의 시그마로 쓸 수 있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5까지 KD가 되는 거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등차 수렴이죠. 등차 수렴이니까 D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1부터 5까지 합은 얼마? 15가 되는지. 근데 얘가 얼마가 되니까 2의 10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공차 D는 15분의 얼마가 되겠다? 15분의 10이 되겠다.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거는 여러분이 등차수에서 AN 더하기 9에서 AN을 빼면 몇 D가 되는 거예요? 얘는 9D가 되는 거죠? 9D가 되는 거니까 9 곱하기 3분의 2를 해줘서 얘가 얼마가 되겠다? 3을 약분해가지고 6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친구들 이해됐나요? 좀 어렵나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이런 소식이 나오면 더하고 빼는 녀석을 한번 써봤어요. 근데 더해가지고는 더 이상의 정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빼봤더니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A2-A1, A4 빼기 A3 이런 것들이 뭐다? 다 일정한 공차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게 다 D가 되는데 N번 더했으니까 ND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바뀌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얘는 2의 몇 승이 되는 거야? ND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주어진 식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B1부터 B10까지 곱은 쉽게 말하면 요 BK-EK-B2K를 이용해보면 이게 1부터 5까지 그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거를 만약에 파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써보라고. 1 대입하면 D, 2 대입하면 2D, 3 대입하면 3D 이런 식으로 써봐도 돼. 근데 나중에 5니까 써보지 한 1000이면 어떡할 거야. 그치? 그때도 계속 쓸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호화 연습하는 걸 하는 거다. 그럼 이렇게 연습을 할 때 결국은 지수끼리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시그마로 고칠 수 있다 이거지. 지수끼리 덧셈이고 그걸 간단히 계산하면 15D가 되는 거고 15D가 1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D를 구할 수 있고 D를 알면 9D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 괜찮네요. 이 문제 그냥 외워서 푸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시그마 파이 그리고 이런 관계식을 꼼꼼하게 볼 수 있는가라는 좋은 문제네요. 좋은 문제네. 자, 넘어갑니다. 자, 764번 봐볼게. 764번을 봐보면 764번 문제는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요거 관계없이 우리가 조금만 이거 공부하고 좀 들어갈까? 수투 내용도 되는 거 방학 때 안 하면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자, 요런 문제 해석법 세 가지를 내가 예전에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반드시 두 독립변수에 관한 해석 방법이죠. x,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f0 더하기 f0이니까 일단 f0이 얼마가 되고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 일단 도함수의 정의가 일단 교육과정이야. 그치? 도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시그마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저 관계식을 이용하면 fx 더하기 h라는 거는 요게 y에다가 h를 대입하면 같은 거니까 여기 결국은 fh만 남겠지. fx는 사라져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f0이 0이니까 뭐 그냥 높이자 정리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변형해서학교 교육까지 맞춰가지고 일단 f0이니까 얘가 f'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얘는 상수인 거야. 그럼 따라서 f'x가 k라는 상수니까
fx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에다가 x만 붙이고 더하기 c가 되는데 적분하면 그죠? c는 뭐가 되면서 f0 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함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 두 번째 솔루션은 뭐였냐면 편미분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빨리 푸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한번 순서만 말해볼게요. x, y가 있는데 맨 처음에 x를 상수라고 생각을 해. y를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미분을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럼 자변을 미분하면 x 더하기 y가 되고요. 쏘이거 미분해도 1이잖아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그 다음에 이건 상수처럼 생각해서 지워지는 거고 얘는 f 프라임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f 프라임 x는 뭐가 된다? f 프라임 0이 돼서 이와 같은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저 풀이보다 풀이가 간단하죠. 이게 두 번째 솔루션. 그래서 fx 구하는 방법. 세 번째 솔루션이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솔루션은 수열을 이용하는 거야. 수열에서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수열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수열로는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잘 보세요. x에다가 n을 대입하고 y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fn 더하기 1은 fn 더하기 f1이 될 거고, 따라서 fn 더하기 1 마이너스 fn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f1이라는 상수값이고 상수지. 쉽게 말하면 공차지. 그러면 fn은 어떻게 구합니까? 시그마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써보면 알겠지만 시그마를 한번 써볼까요? 시그마를 그냥 쓸게요. 그냥 공차가 긴데, 야, 첫째 항도 f1 공차도 f1.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형태잖아. 그래서 fn이 뭐가 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 f1n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지. 시그마 써도 돼. 그래야 n 대신에 1 대입하면 f1이 나올 거고, 맞아? 2 대입하면 2 f1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1에서 계속 f1을 더해 나가는 수열.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차 같은 수열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함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 이런 사고방식의 가장 노가다적인 방법은 F1 구하고 F2 구하고 F3 구하고 F4 구하고 그러면서 얼마씩 증가하는지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n번장과 n 플러스 1번째 관계식을 이용하는 전화식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수고를 좀 줄여주는 거지. 예, 그런 걸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평소에 이 내용을 한번 봐보면, 이 모양을 봐보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느끼는 거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게 fn이고 이게 fn이고 이게 fn 더하기 n인데 중요한 건 첫째 항과 공차 같은 원점을 지나는 함수구나. 근데 다섯 번째 항이 뭐라고 했으니까 35라는 말은 an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해? 7, 5, 35잖아. 그러니까 7을 우리가 n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래 5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까? 35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1은 얼마가 되고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10은 얼마가 되는 거야? 70이 돼서, 그래서 A1 더하기 A10은 얼마가 되겠다? 77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문제. 그게 잘 파악이 안 되면 좀 이 문제에 헬이 되는 거야. 그지? 됐나요? 오케이. 어려운 문제 할게. 쉽지 않아. 자, 넘어갑니다. 학평 문제도 보죠. 내일까지 푸는 거니까 수업은 일단 천천히 할게. 대신에 더 푼 데까지 다시 한번 또 풀고 예습도 좀 해. 자, AN은 A1과 A2가 1, 1 이렇게 주어서 다음 자연수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1과 A2가 이렇게 주어졌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한번 봐보면 먼저 얘는 뭐죠? 얘는 일단 두 칸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게 이거 2로 묶어주면 n 더하기 이런 형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속된 두 함수값의 차인데
짝수 번째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A1, A2, A3 이렇게 수열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두 번장과 네 번장의 요 차이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요 여섯 번장도 역시나 플러스 1 이렇게 1씩 증가한다는 거고 얘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장하고 세 번장 이게 0이다. 차이가 0이다. 그 말은 같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A1하고 A2도 같고 A3과 A5도 같고 차이가 0이니까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번장과 두 번장이 주었어. 첫 번장이 1이고 두 번장이 1이라고 하면 한번 써볼까요? 이 홀수 번장은 항상 뭐가 되는 거야? 홀수 번장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A2n-1 A2n-1은 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 그지? 모든 수이 같은 거니까. 근데 짝수 번장은 어떻게 구할 거냐? 짝수 번장에 우리가 100번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나는 이런 걸 시그마를 가지고 가르쳐줬다 이거죠. 애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나이를 해서 추론해서 그 답을 넣어도 되지만 그냥 저거 보면 양변에 시그마를 잘만 치면 되는 거잖아. n이 1에서부터. 잘 보세요. 어떻게? A2로 묶어주면 여기가 n 더하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A2n 이것만 잘하면 이거 왜 이렇게 뭐 있나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뭐 대입하면 100이 나오지? 생각해. 뭐 대입하면 100 나오는 거야? 이게 100이 되려면 이게 50이 되는 거고 50이 되려면 n 대신에 49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fn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n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fn이 되는 거잖아. 연속된 두 함수값의 차란 말이지. 그럼 큰 거에다가 49 대입하고 작은 거에다가 1 대입하면 얘가 A100이 되는 거고 얘는 A2가 남겠지. 오면은 1을 49번 더했으니까 49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A2가 지금 얼마니까? 1이니까 A2가 1이니까 넘기면 50. 그래서 얘는 50이 되는 거고 얘는 항상 얼마가 돼서 1이 돼서 51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하여튼 이런 문제 뭐 학평 기출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감사합니다라고 먹어야 하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뭐냐? 이것도 좀 볼까요? 다음 수열 AN이 있는데 A1이 주어졌는데 10번째 구하래. 자, 얘들아 이런 거 뭐 변형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게. 어떻게 하면 이런 건 연속된 두 함수값의 차나 또는 비율로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한테 요즘에 교육과정이 맞는 건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양변에 만약에 an 더하기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좌변은 2가 되는데 우변은 a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이렇게 어이구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정리하면 얘들아 연속된 두 함수값의 차가 나온 거잖아. 연속된 두 함수의 차가 나온 거니까 양변의 시그마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응? 10번째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10번째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뭐만 잘 채우면 돼? n이 1에서 몇 번째까지만 잘 이해만 하면 돼. 왜 9를 하는지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 그치? 그래야 여러분이 이게 잘 보이기 시작하지. 이게. 그죠? 선생님 진짜 편하네요. 그렇지. 할 게 없지. 나중에 할 게 없지. 자, 한번 정리해보면 큰 거에다 9 대입하면 얘는 A10분의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작은 거에다가 1 대입하면은 A1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는 거? 2가 몇 번? 9번이니까 18이 되는 거고. 그치? A1 주어졌으니까 넘기고 역수치해주면 10번째 구할 수 있겠죠. 그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변형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연속된 두 함수값을 차로 바꿀 것인가 또는 비율로 바꿀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자, 분수함수 정하식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한번 그냥 노하우를 좀 하나 이제 가르쳐줄까? 이것만 오늘 하고 수업 끝낼게요. 이거 하고 수업을 끝낼 건데 노하우를 하나 말해줄게요. 교육과정 외야. 그러니까 매트리스 행렬이라는 건데 행렬을 좀 가르쳐주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교육과정 외야. 합성함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것은 뭐 선생님 2 곱하기 2만 가르쳐줄게요. 왜 행렬이 A, B, C, D라고 하면 이 행렬이라는 것은 뭐랑 대응이 되냐면 내가 이 행렬을 내가
이 가로를 행이라고 하고요. 1행, 2행. 1행, 뭐 문과생들은 대학교 가서 나중에 또 뭐 경상, 뭐 경영이나 아니면 경제나 이런 애들은 반드시 배우는 거니까 이까지도 당 매트리스 알아야 돼 나중에. 1열, 2열. 알면 좀 편한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표를 나타낸 거야. 표를 나타낸 건데 그 표에 대한 어떤 성분을 우리가 A, B, C, D를 간단히 요약해서 이렇게 가로 안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이게 분수함수에서 뭐와 대응이 되냐면 AX 더하기 B를 우리가 CX 더하기 D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선생님이 이것만 말해줄게요. 이거 역함수까지는 필요 없어도 합성함수는 써먹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얘가 두 번 합성하는 녀석, 그러니까 두 번 합성함수는 뭐와 같냐면 A의 제곱과 같아. 그러면 A와 A를 곱하는 방법을 알면 이거를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으로 n번을 합성하면 몇 번을 합성하면? 선생님은 그 계산법은 다 아는데 이제 교육과정에 빠져서 뭐 가르쳐주는 거예요. n번이 이렇게 합성이 된 거면 n번이 합성된 거면 A의 n수가 같아. 그럼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저 계산하는 방법만 배우면 그러면 이 분수함수를 노가다 하지 않다 하나도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이게 애들이 뭐 추론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번에 구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럼 이것만 좀 가르쳐 줄게요. A조 곱셈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만 말해줄게. 만약에 내가 그래서 A, B 만약에 이 숫자로 한번 대응시켜 볼게요. 저기 함수 fx를 한번 저걸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게 낫겠지. 예를 들어서 표 곱셈이니까 x니까 이걸 행렬로 만들어 보면 1, 0 왜냐면 여기 상수항이 없으니까 5, 1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곱해 볼게요. 곱하는 방법은 어렵잖아. 가르쳐줄게. 이렇게 외워두면 편하거든. 이런 것도 가끔 해먹어야지. 그지? 행, 앞에 건 행, 뒤에 건 열을 곱하는 거야. 1행, 1열 곱하면 1 곱하기 1은 1, 0 곱하기 5는 0. 그래서 여기 1 쓰면 되고요. 여기 1컴마의 성분은 앞에 1행, 뒤에는 2열을 우리가 곱하세요. 1 곱하기 0, 0. 0 곱하기 1, 0. 그럼 0이 되고요. 여기 2,1 성분에는 앞에 행, 뒤에 2행, 1열. 2행, 1열. 의 값은 앞에 5와 2를 곱하면 5. 1 곱하기 5는 5. 그럼 얼마? 10. 여기 세 번째는 5 이거니까 5, 0은 0, 1, 1은 1. 1.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F 두 번 합성한 녀석이 F 두 번 합성한, 그지? 저 두 번 합성한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10x 더하기 1분의 x가 된다는 말이에요. 응? 내가 왜 저번에 개념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여기서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Fn-1번 합성한 거에다가 A1만 대입하면 된다. 그럼 너희들이 n-1번 합성한 녀석을 빨리 구할 수만 있다면 저 항구하는 것도 금방 뭐 변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한 번 연습을 하고 거의 끝날 것 같은데 답만 내고 끝낼게요. 그래서 만약 세 번 합성한 녀석을 해볼까요? 세 번 해보고 세 번 합성한 녀석은 두 번 합성한 녀석에다가 1, 0, 5, 2를 만약에 이걸 구하면 세 번 합성 녀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 행 열 쓰면 1 곱하기 1은 1. 어렵잖아. 0 곱하기 5는 0. 1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 10 곱하기 1은 10. 1 곱하기 5는 5. 10 더하기 5니까 15. 10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0, 1. 1. 그러면 뭐가 규칙이 있네. 어떤 규칙이 있냐면 처음에 때 5였는데 두 번째는 10이고 세 번째는 15고 추론 되겠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써보는 거야. n번 만약에 n-1번 만약에 합성하면 n-1승이라고 하면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뭐 써보라고 하면 1, 0, 1에다가 여기 들어갈 말은 첫 번째 항 5, 두 번째 항 10, 세 번째 항 15. 얘는 5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5 곱하기 5n이 되겠죠. 5n. 그죠? 그럼 5n이니까 n-1번째는 5n-1을 쓰면 되는 거 맞지? 첫 번째는 5 곱하기 1, 두 번째 5 곱하기 2, n-1번째는 5n-1. 그지? 5n-1.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함수로 말해보면 Fn-1번 합성한 녀석은 이렇게 쓰는 거야. 5n-1 x 더하기 1분의 x 이렇게. 나중에 좀 연습을 하면 더 빨리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소개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A 25번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4번 합성한 녀석은 20 n 대신에 만약 24면 뭐 이건 계산할 수 있죠. 24 그 다음에 x 더하기 1분의 x 여기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여기다 이렇게 쓸게. 24번 4번 합성한 거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A1 2분의 1만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 A 2분의 2잖아. 이것만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저 A25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뭐 새로운 것도 한번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맨날 항상 똑같은 것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변형을 하는 방법은 이거를 뭐 해도 돼? 역수를 취해서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에서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할게.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숙제는 일단은 여기 앞에 푼 거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뒤에도 최소한 예습을 좀 해봐. 그래서 자기가 수학적 기록부 한 대까지 일단 인증사 찍은 다음에 보내시고 뭐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카톡방에다가 올려줘. 그러면 내가 그걸 종합을 해서 내일 반영을 할게. 내일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자, 오늘 잘 들렸어요? 안 들리거나 뭐 렉 끼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얘들아, 한 번만 그 톡창에 올려줘봐. 잘 뭐 문제없이 수업 듣는데 지장 없지? 문제가 잘 없지? 한번 카톡창에 좀 올려줘봐. 괜찮지? 이렇게 해도? 문제 없어? 오케이. 그래. 야, 숙제 마무리하고 인증샷 오늘까지 올려야 돼. 인증샷. 자기 한 다음에 숙제 뭐 1시간만 하면 다 풀 거야. 웬만하면. 알겠지? 꼭 카톡창에 모르는 문제 인증샷 올려줘야 돼. 자, 수고.
네, 근데 배터리가 이게 또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다행히 방송이 딱 시간이 돼서 나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게 어플이 아니거든요. 저 제가 그만 어플을 시간이 걸렸어요. 뭐 어떻게 중단됐다. 뭐 배터리 문제가 충전기로 충전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랑 안 달라요. 근데 전 그거 없었네? 그거 없나? 멀티탭을 지금 다 가는 거죠. 멀티탭을? 근데 내가 멀티탭 저번에 저기서 참고하는 거 이렇게 나가는 두개 있는 거 다 들었거든요. 그걸 좀 손을 지금 뭐 핸드폰 없잖아요. 저는 몰라서 이거 쓰시는 애들은 이게 유선으로 하루랑 3시. 그러면 충전이 충전도 같이 돼요. USB 충전은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시스템 코드라는 거예요. 네, 코드랑 충전하면서 핸드폰 충전이 되고 이건 인터넷 유선으로 그거 얼마나 지금 저기 있을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 여기 하나 남아요. 하나 남아요. 왜 나는 나중에 설정으로 네. 설치 나중에